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내부에 이 푸틴의 이 잘못된 전쟁을 비판하고 급기야는 거기에 저항하는 저항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겼는지 우크라이나가 이 사실을 공개했고 이러이러한 작전에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작전을 성공시켰다라고 할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정말 러시아가 굉장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이 로보틴의 방면에서 역습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보여드렸죠. T-55 전차 이게 드디어 전장에 투입되어서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병력은 62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15대 격파, 이 15대 중에 바로 T-55 전차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전차가 꽤 많죠. T-55 같은 쓰레기 전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차 파괴 전과가 꽤 높은 겁니다. 장갑차 18대 격파, 차량 14대 격파, 특수장비 5대 격파, 야포 아주 많습니다. 42문 격파, 다련장 로켓 3문 격파. 결국 어제 하루 동안 거의 한 개 포병 여단급의 포병 장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인 항공기 47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요. 전선 상황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총 24번의 교전을 했고 여전히 공세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공세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34회, 그런데 24회 거의 뭐 3분의 1가량 줄어들었죠. 그렇지만은 공세 하나하나의 강도는 더 세고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클리치유카, 바흐무트 남쪽이죠. 그리고 아우디우카, 도네츠크시의 서북쪽이죠. 여기에 일대에서 역습에 나왔지만 그걸 모두 격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에이테킴스와 타우러스 공여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에이테킴스는 미국이 제공하는 그 하이마스 또는 에메랄레스에 들어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 에이테킴스는 지금 뭐 거의 다 된 것처럼 확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타우러스는 분명히 독일 외무장관이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로 와서 타우러스는 못 준다라고 하고 갔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서 다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났는데 뭐 거기에서 뭔가 좀 이야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타우러스 공여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좀 의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로 향하던 UAV 그러니까 무인 자폭 드론이죠. 이거 11대하고 USB 그러니까 무인 수상 자폭 드론이죠. 이거 5대를 모두 요격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좀 더 피해 상황이나 이런 소식이 좀 나와봐야 확신이 들겠습니다. 독일은 마르더 1A3 보병 전투 장갑차죠. 이거 20대를 추가 공여한다라고 밝혔는데 드디어 마르더 장갑차가 누적 100대를 돌파하게 됐다. 1차분으로 독일 정부가 40대의 마르더를 주기로 했고 또 2차분으로 또 40대 거기다가 또 다시 20대를 추가 공여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독일이 군사 지원 이 정도로 해 하고 패키지로 밝힌 것 중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이 패키지에는 155mm 포탄 3,000발 그리고 각종 그 대공포탄 뭐 이런 것들 합해서 마르더 1A3 보병 전투장갑차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마르더는 바로 이거죠. 그래서 20mm 기관포가 주포로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7.62mm 동축 기관총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대전차 미사일 한 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이 마르더는 그러니까 서방 세계로 봐서는 거의 최초의 보병 전투장갑차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거의 뭐 시조새격인 이 보병 전투장갑차예요. 러시아로 보면 보병 전투장갑차의 시조는 BMP-1 정도가 되겠고 서방으로 보면 이 마르더 그리고 이제 이 마르더를 보고 뭐 각종 다른 나라들이 만들어냈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되겠는데 지금 브래들리를 받고 나서 브래들리로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런데 마르더는 아직 전장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브래들리가 다 소모되고 나면 그 후속 장비로 마르더를 투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북한이 한 달 반 전부터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 중에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122mm 로켓탄, 152mm 포탄,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한 달 반 전부터 이미 러시아에 무기 공급 중인데, 이번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이게 더욱더 노골적으로 또 대규모화되는 이런 지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급조한 제25연합군을 전선으로 긴급 투입한다 라고 밝혔는데, 이 25연합군은 지금 동원하는 예비군들이죠 하고 또 징집하는 징집병들이죠. 이런 그 동원 예비군 징집 이런 그 신규 자원들을 가지고 급조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전투력이나 장비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은 전선으로 긴급 투입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자포리자 전선이 러시아가 생각할 때 이거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루마니아는 영토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추가로 발견했고 그래서 대사를 초치했다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다뉴브강 일대에 대공 방어를 강화한다 라고 하면서 보트에 14.5mm 기관총 장착한 걸 보여줬는데, 그게 뭐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트베리 지역 항공기 연구시설에 드론 공격을 해서 폭발을 일부 시켰는데, 여기라고 합니다. 모스크바 북쪽에 있어요. 아주 깊숙이 들어갔죠. 꽤 큰 공장인데 여기는 항공기, 그러니까 무인기 관련한 연구 그리고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최근에 러시아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란제 샤히드 136 드론 뭐 그런 것들과 관계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지 않으면 뭐 굳이 여기까지 가서 공격할 이유는 없는데, 아무튼 여기에 폭발이 일어났고 공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일부분 손상이 있었다라고 밝혔어요. 이 정도 다 파괴시키려면 뭐 거의 한 개 포병 예단이 일제 효력사 정도를 해야 되지, 뭐 드론 몇 대 보내가지고는 뭐 간의 키별도 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럽의회는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전범 공범으로 규정했습니다. 뭐 똑같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흑해함대를 공격한 상황에서 롭사급 상륙함 민스크함이 파괴된 것을 보고 제가 느꼈는데, 과거 이 소련은 민스크, 키예프 등등 뭐 이런 이름들의 항모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중에 민스크가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륙함 이름으로, 조그만 상륙함 이름으로 민스크를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군함 중에서 키예프는 없어요. 그래서 키예프 뭐 이런 것들은, 바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러시아가 여기는 뭐 우리 편 아니야 라고 해서 다 없앴지만, 민스크는 분명히 벨라루스라는 러시아하고 관계없는 벨라루스의 수도인데, 그 벨라루스 수도 이름의 민스크를 아직도 군함 이름으로 그대로 쓴다라는 것은 벨라루스, 여기는 뭐 우리 속국이야,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벨라루스도 그걸 인정하고 있나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레미나 일대에서 역습을 개시했고 러시아군 진지 일부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레오브 축선의 러시아 주요 거점들이 잇따라 우크라이나군 손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전초 진지에 있던 병력들을 빼내 역습을 했다가 또 밀려났다는 소식입니다. 급조된 T-55 전차 부대도 투입됐는데 예상대로 박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주 초부터 역습을 시도하고 있는 오레오브 축선, 노보프로코피우카, 베르보브 일대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이들의 공격 개시선에 있던 전초 진지들을 점령하며 유리한 위치들을 하나 둘씩 확보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실패한 하객진 전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레오브 축선의 서쪽에서 동시다발적인 역습을 실시했습니다. 제76 근위 공중강습사단 예하의 제234 공중강습연대와 제104 공중강습연대가 주축이 된 공세부대는 13일 로보틴의 배후에 있는 노보다닐리우카 일대를 공격했지만 큰 피해만 입고 패퇴했습니다. 러시아군 234연대와 104연대가 역습을 시도한 곳에는 우크라이나군 제65 기계화 예단과 국가방위군 제3 스파르탄 예단 등 2개 예단급 부대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경무장 차량화 보병으로 전략한 공수군 부대들은
별다른 전과를 내지 못하고 역습 시도 몇 시간 만에 패퇴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노보프로코피우카 일대에서도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7 산악공중강습사단 예하 제56 공중강습연대가 후방에서 재편성을 마치고 급히 돌아온 제1430 차량화 소총 연대 병력과 함께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역습에서 상당한 규모의 포병과 기갑 장비를 동원했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노보프로코피우카 북쪽에 있는 급조 방어선을 되찾아 전선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1430 차량화 소총 연대는 지난 몇 주 동안 노보프로코피우카 방어전을 수행하며 부대 자체가 녹아 없어진 예비군 부대인데요. 재편성 과정에서 구형 장비들을 받고 전선에 급히 복귀했지만 가장 강력한 장비가 T-55 전차일 정도로 무장 상태가 나빠 전초선 진지에 다다르기 전에 주요 장비들을 대부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9월 13일 하루 동안 9월 중 거의 최대 규모의 전차와 장갑차, 포병 전력을 상실했는데요. 이들 전력은 대부분 오레오브 축선 서부와 서남부 지역에서 시도한 역습 실패 과정에서 파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역습을 격퇴한 뒤 곧바로 공세로 전환해 대규모 포격과 공군 근접 항공 지원을 받아 노보프로코피우카와 베르보브 정착촌의 상당 면적을 확보했는데요. 일부 보고에서는 서부 코파니 정착촌과 노보프로코피우카 남쪽의 일첸코베 정착촌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출했다는 첩보들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노보프로코피우카 일대에 제78 공중강습연대 병력과 최소 3개 중대 이상의 드론 부대를, 베르보브 일대에 제46 공중기동여단 병력과 드론 부대들을 투입해 러시아군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노보프로코피우카와 베르보브 완전 탈환 소식을 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계속 역습을 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참호에 그냥 들어가 앉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뛰쳐나가서 죽어나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참호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죽느니 밖에 가서 한번 꿈틀해보자. 뭐 이건가요? 자, 그래서 이 오레오브 축선의 전황들을 보면 이 중심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로보티네, 완전히 확보한 로보티네, 그리고 베르보브 여기까지였는데 이 옆으로 이제 코파니 입구까지 쑥 늘어갔고 경합지가 아주 넓어졌어요. 노프로코피우카 남쪽까지 경합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이번 주말까지는 노보프로코피우카는 완전히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고, 베르보브 여기는 지금 세게 치고 있지만 이 베르보브 쪽도 통제권을 거의 가져온다라고 이번 주말까지는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중심 동쪽에서는 계속 치고 있고 서쪽에서 러시아군이 두 군데에서 지금 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 격퇴가 됐다라고 척파라는 도식을 했는데, 자, 이걸 부대 배치 상황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군은 아래로 계속 이 일첸코베까지 치고 내려가요. 일첸코베까지 치고 내려가야 2차 방어선, 주방어선, 이 참호선까지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참호선을 돌파하면 솔로드카발카를 점령하게 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토크마크까지 하이패스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아래로 치고 있는데 그 뒤를 러시아군이 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서도 또 친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부대가 65, 47 기계화 여단들이 하나씩 버티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맞고 패퇴를 한 겁니다. 특히 이 부대는 지금 1430 차량화 소총 연대까지 지금 들어갔는데 그 부대는 바로 T-55 전차 받아서 좋다고 자랑하는 동영상 올렸던 바로 그 부대죠. T-55가 저기 들어가서 47 기계화단이 지금 레오파르트 A6 전차 같은 이런 서방제 3세대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T-55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냥 스쳐도 녹아버리는 이런 전차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전차가 하루에 14대가 격파되는 전과가 이런 상황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포격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노보프로코피우카 북부에 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사격인데, 이야, 지금 이 참호선 따라서 일직선으로 거의 엄청나게 강력한 화염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이거 포병탄이 아니고 포탄이 아니고 로켓탄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정도로 정확한 타격을 하는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정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너무 잔인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말로서 좀 표현을 하면 여기 화구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러시아군 보병들이 화구 속에 들어가서 그냥 겹겹이 사람이 맨 아래에 있으면 그 위에 또 이런 식으로 이 둥그런 화구 속에 한 7, 8명이 들어가서 서로 그냥 겹겹이 쌓아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드론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런 화구 속에 몇 개 화구에 러시아군들이 그렇게 몇 명씩 들어가서 엎드려 있어요. 이제 겹쳐서. 그런데 드론이 그걸 보고 정확하게 표적 좌표를 유도해서 그냥 포탄으로 때려버리는데 정확하게 그냥 그 화구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사람이 7명 정도가 6, 7명 정도가 겹쳐져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포탄이 들어갔으니까 터져버렸죠. 포탄이 터졌는데 사람도 같이 터져버리더군요. 정말 처참한 모습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동영상 보면서 같이 들었고,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능력이 정말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하다. 그 화구를 그대로 정확하게 타격해버리니까요. 자, 이런 포병 지원까지 받고 사거리가 훨씬 긴 포병 지원까지 받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싸우고 있으니 그들의 피해는 적고 러시아군의 피해는 많고 또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내부에서부터 정말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까지 우크라이나에 투항해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협조하는 자발적 레지스탕스까지 구성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세바스토폴 공습에서도 현지 주민 레지스탕스들이 표적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러시아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로 귀순 또는 망명을 요청하는 러시아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귀순 요청은 러시아군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I Want to Live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한 직원은 최근 정보국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 헬기 조종사 막심 쿠즈미노프의 귀순 사례를 공개한 뒤 귀순 의사를 전해온 러시아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개설된 I Want to Live 프로그램은 전화와 웹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귀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귀순자의 신원 정보와 귀순 동기, 귀순 지원 작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암암리에 많은 수의 러시아 군인과 주민들을 우크라이나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작년 9월 말 처음 업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만 5천 건이 넘는 귀순 신청을 받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귀순 작전이 진행 중이라며 쿠즈미노프 중위 귀순 사례 이후 귀순 신청자 숫자가 70% 늘어나 텔레그램, 이메일, 전화, 영상통화 어플인 왓츠앱 등 그의 모든 채널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전했습니다. 귀순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와 있는 러시아 군인부터 탈행병, 부대 단위로 귀순을 희망하는 지휘관, 러시아 현지에서 정치범으로 분류돼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러시아의 역정보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신중하게 귀순자들을 선별하고 신병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귀순이 무너져가는 러시아에 대한 주민들의 절망감을 반영한다면 분노한 주민들은 스스로 레지스탕스가 되어 러시아군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9월 13일 새벽에 실시된 러시아 흑해 함대에 대한 공습이 현지 레지스탕스 도움으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국은 현재는 이른바 아테시 지하 저항 운동이라는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러시아군의 주요 이동 정보나 사진, 영상과 좌표 등의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에 보내오고 있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에는 흑해함대 내부 관계자들의 군함 수리 일정과 드라이도크의 위치, 세바스토폴 기지의 대공 경계 취약 시간대 등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했다고 정보국 측은 밝혔는데요.
정보국은 민스크함과 로스토프 나노드 함을 성공적으로 파괴할 수 있었던 것은 세바스토폴 주민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재차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귀순자와 레지스탕스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 체제에 대한 주민 불안이 심해졌다는 방증인데요. 마치 제정 러시아 멸망 직전의 니콜라이 2세 황제같이 악수만 두고 있는 푸틴, 과연 그 명줄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야, 러시아 귀순자가 그 귀순 희망자가 25,000명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I want to live, 나 살고 싶어요 하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뭐 텔레그램이나 또는 뭐 직접 전화나 뭐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나 귀순하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뭐 불과 1년 만에 25,000건이 돌파했다라는 거고, 최근에 막심 중위가 끌고 온 밀8 기동 헬기죠. 이거 온 이후에 30만 달러 줬다.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망명하게 해줬다. 안전하게. 그리고 신변 보장 해준다. 라고 한 게 또 퍼지니까 이 이후로 70%가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나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 중에서 뭐 우크라이나는 선별해서 받겠죠. 이런 상황이다. 그만큼 러시아 체제에 이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걸 또 적극적으로 러시아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에 협력하는 협력자도 자생적으로 생겼다. 바로 레지스탕스죠. 그래서 이게 당시 현지 파르티잔이 촬영한 노보로시스크 러시아 잠수함 보급 장면인데, 작년에 이제 세바스토폴이 흑해함대 기지가 두들겨 맞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있던 잠수함 군함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노보로시스크에 이렇게 전개를 했었죠. 거기에서 킬로급 잠수함이 보급을 받고 있는 사진을 현지 주민이 찍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얘들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바스토폴 공격 때도 동영상 보면 예스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등 그 좌표까지도 또 지금 이 상륙함과 잠수함이 도크에 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현지 주민들이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했다. 미국의 위성 정보 지원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지 않고 현지 주민들의 정보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러시아 푸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현지 주민들의 이 자생적인 저항 운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팩트다라는 거예요. 빨리 러시아가 무너지는 뉴스를 전해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말하는 러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러시아가 아니고 푸틴 이 독재 체제,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저 체제가 무너지는 뉴스를 전해드리기를 기대한다 라는 겁니다. 러시아 전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괜찮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